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설문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89%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입학사정관들보다 세특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교사들 간의 격차라든가 학교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건가를 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반영 항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특을 어디에다가 반영할 건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들이 주로 이제 이 네 개가 이제 연구가 되었죠. 보통 나오죠.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여기에 창의성까지 더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입학사정관들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을 했고, 답변을 했고, 이제 학업 역량에 가장 높은 반응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의 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사들 반응도 보면 이게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얕은 이제 순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입학사정관들은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의 평가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이것을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좀 잘 부각하여 제시해 줄 수 있을지의 고민이 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재의 기술 유형이 학생 평가 시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기재된 것이 어떤 유형의 기재가 지원자 간에 이렇게 변별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총 한 6가지의 응답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이제 과목에 대한 흥미나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과목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학습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가장 변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이 이제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도 높은 점수를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수업 내 협력, 리더십, 인성에 대한 기술도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로와 연계된 어떤 수행 과제, 그다음 학습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별 이렇게 내용, 개별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지원자 간의 변별에 도움이 되고,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지원자 간의 어떤 변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응답했던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기술의 유형들을 많이 선호한다. 물론 6개 중에서 뭐 6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 대충의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순히 성취도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진로와 연결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인성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만의 이렇게 좀 특화된, 개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줬다는 거죠. 어떤 유형의 기술 유형이 학생 간의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개방형 질문에 객관적 관찰, 반응 결과의 기재, 그 다음에 결과 이후의 성장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그리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하고 발표한 사례, 이런 것들도 자기는 변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학사정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 그리고 지원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만들 것 같아요.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학생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 사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성취도는 낮으나 세특 기재 내용이 우수하게 작성된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네요. 결국 성취도는 좀 낮은데 세특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게 적절하다. 4.26점 당연한 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객관적 활동과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된다. 3.97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관적인 평가의 내용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평가되는 것들. 자, 그리고 최종 성취 결과보다는 수업 참여도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3.68점. 자, 최종 성취 결과보다는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수업 수행 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3.65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성적인 부분들이 평가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3.8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부능력 특기사항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은 커질 것 같고 이렇게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들도 적절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평가에 활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평가에 활용하느냐 점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요 낮은 거를 빼고는 좀 대부분 비슷한 점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평가에 활용한다. 학생의 제출 과제물의 내용도 반영한다. 그 다음에 교과 수업 외에 개인별 심화학습 활동 내용도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관련 탐구,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탐구 활동 3.22점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 교과목의 학교 학급의 탐구 프로젝트, 이제 교과목 외에 이제 연결해서 이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진행하는 탐구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도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수업 내에 응용 탐구 활동, 과제물, 수업 외지만 심화 학습 활동, 교과목 외지만 탐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혹은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특 관련해서 고교에 바라는 점, 어떤 거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것들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 기재보다는 어떤 거 배웠다, 이것보다도 학생 관찰 내용 위주로 좀 기재해달라, 이런 말들. 그리고 감성적인 문장, 불필요한 미사어구, 이런 것들 좀 쓰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성취 수준, 석차 등급 등 객관적인 점수 등을 고려한 세특 내용 기재, 아까 전에 그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점수는 낮은데 석차 등급은 낮았는데 기재 내용만 아주 장황하게 되어 있더라. 그럼 못 믿겠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진로와 무리하게 연결하는 글쓰기 좀 지양해라. 근데 진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전혀 연결도 안 되는데 교과 세특 진로하고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설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로하고 연결을 할 때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하는 것, 이런 것들, 긍정적인 평가 위주로의 기재는 지양해달라. 그래서 개인별 차이 분명히 좀 제시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도하게 어려운 기재보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기재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주요 교과 대비 비주요 교과의 세특 기재 충실할 필요, 이 말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영수 4과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교과, 비주요 교과라고 말하는 이런 교과에 대한 세특 기재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세특기 신뢰도가 높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생기부 금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님들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와 그 분석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관리자는 이런 것들,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은 혹은 어떤 수업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방향이라든가 초점에 맞추어서 좀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드에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보고서 탑재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한테 왜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뭐 그거 필요하냐, 뭐 그냥 수업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입시와 직결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